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사 전문기자 이세환입니다. 리튬은 현대 군사 기술에서 필수적인 전략 자원입니다. 특히 리튬은요, 가벼우면서도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춘 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응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리튬의 군사적 특징 및 장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군사 장비의 경량화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 체계, 장갑차, 드론, 전투기 등에서 리튬을 활용하면 기동성이 향상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높은 에너지 밀도란 이런 특징입니다. 리튬 배터리는요, 전통적인 납축 전지 대비 무려 3배에서 5배 높은 에너지 저장 용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배터리에 그만큼 많은 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모든 군사 장비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무인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 무인화되고 있는 장비 대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 무슨 뭐 엔진 넣는 거 아니에요. 뭘 넣어요? 당연히 배터리팩을 넣고 보통 무인 장비를 운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런 무인 군사 장비의 작동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고요. 또한 충전 속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효율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재충전 가능성 및 긴 수명도 이 리튬의 특성입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작전 시 유지 보수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충전할 필요 없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 지속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무인 차량, 이 리튬 배터리로 충전돼서 가는 무인 차량을 10대를 우리가 운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처음 스타트는 전부 다 완충해 놔야죠. 전부 다 완충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무인 차량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모두 다 나가서 작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는 애마다 완충할 필요 없이 50%, 30%만 충전하고 다시 내보내도 웬만한 작전을 할 수 있거든요. 서너 시간 정도 작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런 게 10대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걸 로테이션을 돌리면 작전 지속력이 별 영향이 없어요. 굉장히 용이한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무인 차량을 어떻게 할까 군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왜? 이거 가다가 방전되면 어떡해? 배터리 떨어지면 어떡해? 휴대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완충할 필요 없이 3, 40%만 꾸준히 돌려주면 여러 개의 무인 장비가 로테이션 하면서 전혀 공백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이 바로 뭐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리튬의 또 다른 특징은 안정성 및 적응성입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리튬 기반 배터리는요,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극저온 그리고 고온에서도 높은 효율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군용 장비는요,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돼요. 북극에서도 운용되고 심지어 남극에서도 운용되고, 열대지방, 사막, 북극하고 중동 사막만 해봐도 뭐예요? 온도 차이가 거의 100도 가까이 나거든요. 이렇게 극한의 상황을 오가면요, 이 배터리의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리튬 기반 배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운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튬의 군사적 활용 분야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 군용 배터리 및 전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대 군대는요, 전기 기반 장비 의존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군사 작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전에 미군 전차는요, 에어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차 외부에다가 뭘 놨느냐? 보조 발전기를 놨었어요. 근데 이 보조 발전기를 놨는데 게릴라들이 이 보조 발전기를 노립니다. 그래서 이 보조 발전기를 터트리면 거기서 화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전차가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가느냐?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해서 이걸로 다양한 냉방 장치랄지 이런 걸 돌린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즉, 기존 배터리보다 가볍고 충전 효율이 높으며 휴대성이 뛰어난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 거죠. 이렇게 되면 주요 사용처는 이렇습니다. 군용 무전기, 야전 컴퓨터, 전자장비의 전력 공급 등 이런 데도 쓸 수 있죠. 무전기 같은 거 배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컸어요. 금방 닳아요 또. 그런데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수명도 길고 용량도 커지죠. 또한 요즘 현대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현대전은요, 여러분들, 밤을 지배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보병들이 야간 투시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차량도 야간 광학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전기 공급 장치도 역시
리튬 배터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론 조종 시스템 등 휴대용 전자장비도 바로 이런 리튬 장비가 필요하고요. 군용 전기차, 아직까지는 일본 유틸리티 차량만 나왔지만 앞으로는 무인 탱크, 무인 장갑차가 나오거든요. 이런 무인 기반 무기에 필수적인 게 바로 배터리고, 이 배터리에서 리튬 배터리가 차지하는 영역이 갈수록 커집니다. 또 하나,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히트한 무기가 바로 뭡니까? 드론이죠. 근데 이 드론은요 100% 배터리로 갑니다. 이 배터리 그렇다면 가장 효율 높은 게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게 장착되면은 이 드론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원합니까? 인간 대신에 로봇이 나와서 싸우는 걸 원하잖아요. 로봇 병기 나오는데 엔진 달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넣고서 와다당 아니 경운기같이 막 돌려서 시동,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로봇 병기도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엔진 없어야 되죠. 가벼운 장비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 뭐다? 역시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장 적합한 그런 장비가 되겠죠. 현재 미국은요 군인들이 착용 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 전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지속력을 강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 및 전기 장갑차가 있습니다. 이 전기 기반 장갑차 및 군용 차량 개발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배터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이 리튬 배터리는요 연료 사용량 감소와 함께 군용 차량의 스텔스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용 차량의 스텔스성이다. 여러분, 일단 엔진이 있는 모든 장비는요 소리가 크게 납니다. 자동차만 지나가도 얼마나 소리가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전기차 가면 어때요? 소리가 윙한 소리가 나잖아요. 굉장히 소리가 적거든요. 그 윙도 일부러 내는 거예요.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서 정숙성을 유지한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또 하나, 이 열 신호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적외선 영상으로 보면은 엔진은요 시동을 키자마자 뜨끈뜨끈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도 감지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게 되면요 이 열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탐지에서도 피탐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군용 차량 및 탱크의 배터리 전환 시 연료 보급 의존도가 감소해서요 야전 작전 능력이 향상될 수 있죠. 특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소음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요 연료 보급 없이 장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드론 및 무인 항공기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무인기의 장시간 비행을 가능케 하는데요. 기존 연료 기반의 무인기보다 가볍고요, 효율적이고 전장 감시 정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활용한 무인기 개발이 증가하면서 장기 채공 가능한 드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튀르키예 바이락타르는요, 감시 공격용 드론으로 리튬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 공급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초전에 러시아군의 작전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었죠. 해군 역시 리튬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장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잠수함 및 전기 추진 시스템에서 아주 혁신을 가져왔죠. 현대 해군은 리튬 배터리를 활용한 차세대 추진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존 납축 전지보다 경량화되고요, 충전 속도가 빠르며 자망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죠. 이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에서도요, 이 리튬 배터리를 활용해서 더 조용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요 소류급 잠수함에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도입해서요 장시간 자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요. 독일의 212A급 잠수함도 연료전지 리튬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차기 3,000톤급 이상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 및 첨단 미사일 시스템에도 이 리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튬 배터리는요 유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레이저 무기 등의 전력 공급 장치로 사용될 수 있고요, 레이저 무기 및 레이건과 같은 차세대 무기의 고출력 전력 공급으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알아봐야 합니다. 리튬 자원의 지정학적 중요성이죠. 리튬은 전략적 광물로 분류되고요. 국가 간 공급망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전 세계 리튬 생산은요,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EU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리튬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있죠. 중국은 리튬 가공 및 배터리 생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70%예요. 그리고 서방 국가와의 군사적 경쟁에서 리튬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은요,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리튬 매장량은 약 50만 톤으로 유럽 최대를 자랑하죠. 결론적으로 리튬은 현대 군사력의 핵심 요소이고요. 앞으로도 전투 지속력과 첨단 무기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리튬은 이제 우리한테 필수적이고
전략적 자원으로 다가온 거죠. 이렇게 리튬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로 리튬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전문기자 이세환이었습니다.